자, 오늘 또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하던 거. 자, 지난 학습 내용 한번 회상하는 걸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어제 했던 부분이 이건 것 같아요. 총 세 가지죠. 네, 교육 사태와 관련된 것들, 그 다음에 학습 이론, 동기부여 관련된 이론, 그 다음에 주요 멀티미디어 형식, 이렇게 세 가지를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9가지 교수 상태는 이렇게 9가지 주의 획득하기부터 파지와 전이를 촉진하기, 이렇게 항목들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9가지 교수 사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학습 흐름을 잡는 데 좀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요걸 다 사용을 해야 된다? 선택적으로 사용을 하면 된다라고, 그때 어떤 요구사항이나 그때 맞춰서 선택적으로 사용하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그 부분을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그 다음에 켈러의 악스 이론이라는 거 배웠는데, 악스 이론에서 동기부여의 주요한 요인으로 주의 집중, 관련성, 자신감, 만족감, 이렇게 구분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근데 이 세부 내용들, 이런 커다란 어떤 선행 요인들은 규정이 이론적으로는 되어 있지만, 세부적으로는 뭐 그렇게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 않다. 어떤 정의 같은 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러닝에서 어떤 활동이 뭐 주의 집중이에요, 이렇게 이론적으로는 뭐 이렇게 나와 있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제도 좀 느끼셨겠지만, 어떤 컨텐츠를 봤을 때 이게 어떤 동기 이론의 근거에서 만들어졌을까를 봤을 때 이게 하나에 관련된 것일 수도 있고 복합적으로 관련된 것일 수 있다, 이런 걸 좀 느끼셨죠? 그래서 그 부분에 좀 초점을 둬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주요 멀티미디어 형식,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6가지를 소개를 해드렸어요. 6가지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 형식 자체는 어떤 이론적 정의가 있는 거다? 거기 끄덕하셨어요. 그죠? 이론적 정의가 있는 건 아니고, 이게 명확하게 구분 지을 수가 없고, 이것도 제가 임의대로 그냥 정의를 한 거다. 대신에 이걸 알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물론 나중에 이제 문서 작업으로 우리가 기획안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이제 대화상으로 이런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막연하게 그냥 영상이라고 포괄적으로 그냥 이야기를 해버리면 좀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튜토리얼 유형, 그 다음에 스토리텔링 유형, 그 다음에 동영상 촬영 유형, 드라마 유형, 크로마키 유형, 그 다음에 인터뷰 촬영 유형,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 구분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였죠. 그래서 특징들은 조금 이해가 가셨나요? 어떤 각 유형별로 어떤 특징들이 있더라, 이런 것들을 좀 잘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외에도 더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것들은 제가 차근차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보통 EBS의 지식 채널이라는 거 아시죠? 그래서 클립들 자체가, 하나의 클립들 자체가 큰 어떤 인사이트들, 통찰을 가져다 주는 그런 클립들이 있는데, 뭐 그런 유형도 많이 구성을 합니다. 그거는 보통 예를 들어 켈러의 학습 이론에 근거해서 뭐 주의 집중과 관련해서 처음에 학습 내용과 관련해서 어떤 주의 집중을 시킬 수 있도록 이런 지식 채널 이 형태로 클립을 제공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본학습으로 들어가는 이런 식으로 제시가 되거든요. 그것도 하나의 어떤 뭐 유형이라면 유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은 제가 크게 자주 사용되는 부분을 이렇게 명칭을 붙여서 소개를 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머리 정리가 되셨습니까? 네. 여기까지 되셨다면, 어제 그 멀티미디어 형식과 관련해서 실습을 한 번 더 해보도록 할게요. 실습을 해보도록 하는데, 방식은 동일합니다. 방식은 지난 시간에 했던 그 방식과 동일하고요. 그 파일 가지고 계시죠? 다운로드 그 파일, 활동지 파일. 거기에 보시면 두 번째 그 슬라이드가 있을 거예요. 두 번째 슬라이드. 두 번째 슬라이드를 활용하시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카페에 접속을 하시면, 네, 신입사원 역량마스터 회사가 원하는 스포르키가 되라 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링크도 있을 거고요. 거기도 맛보기가 있어요. 맛보기 클릭하셔서, 네. 어제는 그 9가지 교수 사퇴와 동기부여 이론과 관련해서 이렇게 정리를 했었죠. 근데 이번에는 멀티미디어 형식, 그 다음에 이제 교육심리 관련해서 이걸 좀 분석해보는 형태로,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활동 자체는 이게 하나의 이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선생님들이 현업에 가서는 이걸 종합적으로 파악을 해서 우리가 그 교수 설계할 때, 네, 교수 전략에 활용한다고 했죠. 네, 그래서 교수 전략에 활용하는 부분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이렇게 조합을 해서, 이런 이론들을 조합을 해서 전략화시키는, 네, 그런 역량들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역량 함양하는 연습을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페이지는 튜토리얼이라고 생각을 하셨고, 스토리텔링, 이게 섞여 있다라는 뜻으로 그냥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죠? 튜토리얼, 스토리텔링. 보통 그냥 애니메이션이라고도 보통 이야기해도 될 것 같아요. 애니메이션. 네, 애니메이션이라고 해도 될 것 같고, 여기서는 인지주의 부분이 좀 적용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학습자들의 수업 목표 부분은 페이지 3번, 네, 수업 목표 내용들 일방적으로 학습 내용 목표를 전달했다. 그래서 행동주의에 관련됐다. 사전 지식 부분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질문을 던지고 답을 제시하는 형태로 강의를 운영한다. 이렇게 인지주의 뭐라고 생각했어요. 판단하셨어요. 그 다음에 자극 자료를 제시한다. 그 다음에 크로마키로 했다. 그래서 사진 자료를 제시하여 강의를 운영한다. 인지주의 부분. 네. 사진 자료는 이런 거 활용했다라는 것이 이제 지금 부분이고, 학습 자료 제공하기 부분은 간지 부분 제시한 거, 그 다음에 인덱스 목차 있었죠. 목차를 부분도 그렇고 넥스트 버튼 이런 것도 안내 제공하는 거다. 그래서 인지주의. 수행 유도하는 거, 예, 퀴즈 화면을 이야기하셨던 것 같아요. 수행 유도하는 거, 인지주의라고 하셨고, 그 다음에 네, 튜토리얼 부분에 의견 공유하는 거, 예, 요거는 구성주의. 지금 요것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수행 유도 부분, 예, 그 의견 입력하도록 하는 수행 유도 부분 같은 경우에, 예, 그 부분도 구성주의와 관련된 내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수행을 유도를 하고 나서 의견을 하는 그 활동을 하잖아요. 예, 그런 차원들. 그래서 구성주의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파지와 전이를 촉진하기 위해서, 네, 튜토리얼 정리하기 내용, 네, 인지주의. 정리하기는 보통 이제 파지에 좀 많이 해당하는 거죠. 네, 파지에 해당하는 거고, 전이 촉진 같은 경우에는 여기 페이지 의견 입력하기 부분 있죠. 네, 이것도 하나의 그 전이 촉진을 위한 활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의견을 보면 이제 그 배운 내용 외에도 자기의 생각을 개입을 시켜서 이걸 종합해서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는 활동들이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게 현업 활용도를 좀 높일 수 있는 주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구성주의가 좀 추가돼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이렇게 하고요. 자, 주의 획득하기 부분은 1페이지에서 2페이지 스토리텔링이다. 이 부분은 이제 애니메이션 유형이라고 저는 말씀드렸는데, 일단 스토리텔링 유형으로 분류를 하셨다, 이렇게 생각하네요. 그 다음에 이거 인지주의 관련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고, 그 다음에 수업 목표 제시 튜토리얼 유형이고, 그 다음에 행동주의 인지주의 형태다. 그 다음에 사전 지식 재생 촉진하기 위해서는 튜토리얼의 이제 피그말리온 효과와 관련돼서 또 언급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인지주의와 관련된 내용인 것 같다. 그 다음에 자극자료 제시하는 부분에서는 네, 스토리텔링 형태로 입사 스토리에 대한 내용들, 그 다음에 크로마키로 해서 4에서 8페이지에 예시 제공한 것들, 이런 것들이
자국자로 제시와 관련된 활동인 것 같다. 그 제시된 그런 구현된 모습인 것 같다. 그래서 이거는 구성주의하고 네, 이렇게 이야기하셨네요. 그래서 이제 여기 질문으로 끝났다라는 부분 있잖아요. 이것도 한편으로 구성주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면 오픈형 질문이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이렇게 하면 구성주의적인 어떤 그런 요소라고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좀 아쉬운 부분들,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들이 정리를 잘못했다는 뜻이 아니라요. 컨텐츠를 보면 아쉬운 부분들이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 뭐 애니메이션 저희가 끝날 때 질문을 던졌잖아요. 거기서 의견 입력을 한 번 더 할 수 있게 또 만들어주면 좀 명확해지겠죠. 사람들이 그냥 질문 던지고 나서 보통 영상 보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잖아요. 근데 한번 정리를 해보면 좀 더 생각이 구체화된다 라는 측면에서 그런 것들이 좀 컨텐츠상이 좀 아쉬운 부분이 사실 있죠. 그런 차원에서 어쨌든 구성주의 요소인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고, 그 다음에 모든 페이지에서 이런 뭐 다음 페이지 클릭이나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행동주의적인 부분들, 인지적인 부분들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클릭 유도 효과음, 요거는 뭐 행동주의적인 부분이다. 그 다음에 스윙 유도하기에서 튜토리얼에 작성 과제에 대한 힌트를 제공했다라는 부분들. 이거는 구성주의적이고 또 인지적인 부분을 관련돼 있다. 그 다음에 타지와 전이 촉진하기 부분은 학습 정리 정답인가요? 학습 정리 전달, 전달 튜토리얼 부분을 이야기하셨고, 이거는 인지주의 부분이다. 이렇게 적용해 주셨네요. 인트로 부분, 인트로가 좀 인상이 깊으셨나요? 그래서 주의 획득하기 부분에 생활 모습이나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조금 주의 획득하기에 좀 충분했나봐요. 생각하시기엔 인지주의 차원이다. 그 다음에 학습자들에게 수업 목표 제시를 하는 부분들, 이건 튜토리얼 형태로 돼 있다. 행동주의적 부분이다. 그 다음에 사전지식 재생 촉진하기 부분은 입사 스토리에 대한 내용들, 요거를 스토리텔링을 했다는 부분을 인지주의에 대한 부분으로 부분을 해주셨고, 그다음에 자극자료 제시 부분을 강의 진행하는 거는 크로마키 형태다. 그 다음에 이제 기업 사례나 스포츠 선수이나 뭐 김연아 선수의 어떤 인터뷰에 대한 예시들 이런 것도 제시되어 있다. 인지주의. 그 다음에 학습 안내 제공하기, 인덱스나 다음 버튼 안내, 인지주의. 그 다음에 스윙 유도하기 부분은 여기에 대한 생각해보기 거리, 구성주의하고 행동주의. 행동주의는 어떤 의미로 하신 거죠? 정리를? 박준 선생님? 변화를 느낀다는 부분. 이거는 약간 행동주의는 약간 조금 요소는 좀 적은 것 같긴 해요. 그 말씀하신 의도는 알겠는데, 행동에 변화를 준다는 측면에서 의도는 알겠는데 사실 외연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이 사실 조금 관련된 게 좀 적다 보니까 구성주의 정도로만 정리를 하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다음에 의견 공유하기 부분은 구성주의, 그다음에 수행 평가하기 부분은 이렇게 생각해보기 부분은 구성주의다 이렇게 했고, 타지 전이 촉진하기는 의견 공유하기 핵심 정리, 뭐 인지주의하고 추가로 구성주의 관련해서 또 하나 추가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도입 동영상 부분은 인지주의와 관련된 거다. 그 다음에 학습자들에게 수업 목표 제시하는 것은 학습 목표 제시하고 성우 나레이션으로 되어 있어서 튜토리얼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강의 전체의 어떤 제목 제시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인지주의와 관련된 거다. 그 다음에 학습 목표와 학습 내용 명시됐다. 이거는 행동주의와 관련된 거다. 구분을 잘 해서 정리해 주신 것 같아요. 보통 앞에 이제 학습 목표 부분, 학습 내용 부분이 만 페이지가 돼 있지 않고 앞에 약간 이제 어떤 스토리, 튜토리얼 형태 이야기들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구분을 잘 해주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사전 제작 촉진하기 부분은 어떤 스토리텔링 애니메이션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인지주의와 관련된 거다. 그 다음에 자극자료 제시하기 부분은
스토리텔링 도중에 개념에 대한 설명 확인하는 것을 튜토리얼로 구성을 했고, 본 강의는 크로마키로 제시를 했다. 그래서 강사 강의 도중에 시각적 정보 자료를 제공했다. 이 부분은 인지주의와 관련되었다. 그 다음에 학습 안내 부분 제공하기는 등장인물 미리 소개하는 것들, 이런 것도 안내에 대한 것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그 다음에 이것들은 이런 거 지금 학습 좌측에 목차 제공된 거, 컨트롤러와 로드맵 제공된 거, 학습 버튼 클릭하라는 말씀점 뜨는 거, 그다음에 학습 좌측에 상단 소제목 뭐 이런 것들, 요것들이 다 인지주의와 관련된 것과 같다. 그래서 수행 유도하기 부분은 도입 부분 스토리텔링 애니메이션에서 후행학습과 관련해서 질문을 제시했고, 학습 내용에 대한 자신의 어떤 의견을 제시하고 공유하도록 했다. 이것은 구성주의와 관련된 거다. 그 다음에 핵심 정리를 제공했다. 이 부분은 인지주의와 관련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잘 하셨고요. 자, 주의 획득하기 관련해서, 주의 집중 관련해서 잠시만, 이거네요. 그죠? 자, 다시 주의 획득하기 관련해서 드라마라고 분류를 하셨네요. 그죠? 드라마. 이 드라마, 어쨌든 시나리오가 들어있으니까 드라마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애니메이션을 활용한 드라마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주제와 관련된 상황을 제시를 해서 주의 집중을 했다. 그래서 인지주의에 대해서 인지주의라고 생각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학습자들에게 수업 목표를 제시를 했다. 그래서 수업 목표 제시, 상단에 큰 제목, 소제목 등을 구분하여 보여주고, 하단에는 강의명을 제시를 해서 분명한 목표를 제시를 했다. 행동주의와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사전 재생 촉진하기 부분은 크로마키나 스토리텔링으로 이제 구현이 됐다. 그래서 김연아나 스포츠 선수 등의 익숙한 내용을 제시하여 이해를 도왔다. 그래서 인지주의와 관련된 것들. 그 다음에 자극자료 제시는 크로마키, 스토리텔링, 여기서 이제 세스코하고 피그말리온 효과 부분이 이제 예시들이 나왔죠. 이 부분도 인지주의에 해당하더라. 그 다음에 학습 안내 제공하기 부분은 학습 안내 제시를 했고 인지주의. 그 다음에 수행 유도 부분은 크로마키의 어떤 페이지 속에서 질문과 답변하는 것들. 그 다음에 마지막에 페이지의 전체적인 질문과 답변. 이게 인지주의인가요? 구성주의에 해당하는 의도로 쓰신 거 아닌가요? 혹시? 네. 이준 선생님 어떠신가요? 네? 간단한 질문이어서 그냥 인지주의 정도 생각했다? 네. 네. 그래서 이런 게 약간 조금 논의가 있죠. 사람들마다 인식하는 게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질문을 던져서 화두를 제시한 거니까 어떤 분은 구성주의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또 이걸 인지주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게 사실 이거 우리는 완성된 개발물을 보고 이제 지금 판단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획을 처음부터 할 수는 없으니까 이런 것들 감을 익히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는데요. 이제는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획을 한번 해볼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 선생님들의 의도가 중요한 거예요. 이 코너는 인지주의에 좀 집중된 거다. 그죠? 이 코너는 구성주의에 집중된 거다. 이런 의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약간 논의점은 크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논의가 발생을 하는 게 완성된 컨텐츠를 보고 이게 이런 쪽인지 저런 쪽인지 약간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나 구분이 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이제 답변 부분은 선생님은 이제 인지주의에 해당한다 이렇게 생각하셨던 거고, 그 다음에 이런 수행의 정확성에 대한 피드백 제공하는 거, 이건 답변 정리를 통한 피드백 제공, 인지주의. 그 다음에 수행 평가하기, 생각을 정리해서 저장하고 의견을 공유한다. 그래서 인지주의, 구성주의. 그 다음에 파지와 전이를 촉진하기 부분은 적절한 상황과 예시, 내용 정리한다. 이건 인지주의.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주의 획득하기 부분은 출근하는 모습부터 일상생활 요약 촬영했다. 드라마 형태로 구성이 되었다. 이게 인트로 페이지 말씀하신 거죠? 네. 이건 사실 좀 드라마까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냥
뭐 구현을 하려고 한 거긴 한데 거기에 시나리오가 너무 녹거나 이렇게 되어 있진 않아서 뭐 드라마 느낌은 사실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인지주의나 행동주의 부분이 조금 여기 있다. 행동주의는 제목과 차시 제시됐다라는 부분 때문에 하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그거는 좀 행동주의 요소로 보기엔 좀 약한 느낌이 사실 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인지주의 정도까지만 이렇게 구분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학습자에게 수업 목표 제시를 했다라는 부분에서 이제 캐릭터를 이용한 드라마 형식들, 스토리텔링 제시를 했고, 텍스트 형식의 어떤 학습 목표와 학습 내용 제시했다. 인지주의와 행동주의 부분이 요소가 들어가 있다. 그다음에 사전 지식 재생 촉진하기 대화 중 프리그말리언 효과에 대한 부분은 튜토리얼로 이제 인지주의와 관련된 요소고, 그다음에 강사의 어떤 주인의식 설명 중에 세스코 예시를 한 거 크로마키로 됐다, 크로마키로 구현이 됐다, 인지주의에 대한 거. 그다음에 학습 안내 제공 관련해서 상단의 차시 제시, 하단의 제목 제시, 그다음에 왼편의 인덱스가 차시 번호, 행동주의. 그다음에 수행 유도 관련해서 이런 기대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거, 그 다음에 실전 회사 생활에 대한 질문을 하고 생각을 자유로이 등록할 수 있도록 한 거는 구성주의 요소에 해당한다. 그 다음에 핵심 정리 부분은 인지주의 요소에 해당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어요. 잘 하셨습니다. 주의 획득하기 관련해서는 회사에서 사건을 구성하여 제시를 했다. 이걸 스토리텔링으로 또 보셨네요. 스토리텔링이라고 보셨다. 인지주의에 관련해서 해당한다. 그 다음에 학습자에게 수업 목표 제시하기라는 것은 튜토리얼로 구현이 됐고, 그래서 학습 목표와 학습 내용을 정리하여 제시했다. 이것은 행동주의와 인지주의와 관련이 있다. 그 다음에 사전 지식 재생 촉진하기 부분은 크로마키는 대중적으로 알려진 사실의 관점에서 정리가 됐다. 주인의식이나 피부말리언 효과 등 이거는 인지주의와 관련된 거다. 그 다음에 자극자료 제시하기 부분은 크로마키, 그다음 관점을 정리한 사건들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을 제시를 했다. 인지주의. 그 다음에 학습 안내 관련해서 크로마키에서는 왼편의 인덱스 이것들을 활용해서 안내를 했고, 그 다음에 수업 중 현재 수업이 무엇인지, 주제가 무엇인지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다음에 다음 버튼 클릭하셔도 등 아이콘 소리 등으로 안내를 했다. 인지주의와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수행 유도하기, 크로마키는 좋지 않은 예를 설명하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행동을 제시하도록 했다. 그 다음에 성공적인 예를 통해서 동기부여를 했다. 인지주의. 네, 인지주의 부분. 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설명하고, 이거는 사실 조금 수행 유도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가요? 정선희 선생님? 수행 유도 부분하고는 조금 좋지 않은 예를 설명하고, 이게 아마 지금 태도 변화 때문에 그러신 것 같은데, 그죠? 태도 변화 때문에 그런 것 같긴 한데, 이거는 좀 수행 유도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태도 변화의 어떤 약간 동기부여라는 목적은 사실 있고, 이런 거는 있는데, 이게 과연 수행을 행동을 유도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사실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떤 디렉션이 사실 있어야 돼. 이렇게 해보세요. 라든지, 생각을 정리해보세요. 이런 것들이 사실 수행 유도 부분인데, 그건 요소는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조금 다르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수행평가하기 부분에 튜토리얼로 돼 있고, 퀴즈를 통해 답변 작성, 퀴즈 형태는 사실 아닌 것 같고, 의견 입력 정도 코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이거는 행동주의, 인지주의, 구성주의 포함이 다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튜토리얼 부분의 핵심 정리 내용을 제공했다. 그래서 인지주의 부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주의 획득하기 부분, 스토리텔링 부분이다. 그럼 애니메이션을 구현했다. 상황 지형과 이론을 설명했다. 두 번째 페이지고요. 인지주의와 관련돼 있다. 그 다음에 학습자들에게 수업 목표 제시를 했다. 튜토리얼 관련된 거고, 학습 목표와 학습 내용이 제시됐다. 이거는 행동주의와 관련했다. 그 다음에 사전 지식 재생 촉진하는 부분은 없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자극자료 제시하기 부분은 크로마키 형태로 되어 있는데 주인인식이나 인생각본, 마인드 관리, 각 내용과 설명의 사례를 제시를 했다라는 부분인 거고, 인지주의와 관련됐다. 학습 안내 제공하기 부분은 이게 크로마키로 구현이 됐는데 주인의식, 인생각본 뭐 이런 사례가 돼 있다. 인지주의. 그러니까 학습 안내 제공 같은 경우에는 어떤 주제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요, 우리가 학습을 하는데 필요한 어떤 방법들 이런 거 안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인터넷을 쓰시잖아요. 인터넷에 웹을 쓰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도구로서 사용을 하니까 이거 페이지 넘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어떤 주제에 대한 학습을 하고 있지? 이런 것들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도와주는 그런 것들을 학습 안내 제공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실 것 같고, 지금 이 부분은 사실 이제 학습에 대한 내용이죠, 내용. 그걸 좀 구분을 해주셔야 돼요. 구분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런 거예요. 제가 수업을 한 부분에 대해서 내용적인 부분도 보지만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부분을 이렇게 구분해서 봐달라라는 그런 맥락처럼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웹이라는 걸 사용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이 러닝 학습들을 해야 되는지, 뭐 다음 버튼을 클릭해서 넘어간다든지 아니면 의견을 입력한다든지 이런 것들 그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부합하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에 수행 유도하기는 튜토리얼에서 주관적인 의견을 묻는 질문을 통해서 학습 내용을 확인한다. 그래서 구성주의와 관련된 거다. 그 다음에 파지와 전이를 촉진하는 부분은 학습 내용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은 인지주의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주의 획득하기 이 부분은 드라마의 배경음악 신입사원이 일하는 장면을 여러 코스로 연출했다. 네, 그다음에 인지주의와 관련됐다. 그 다음에 학습자들에게 수업 목표를 제시를 하는 부분은 동영상 자막 부분, 네, 그 다음에 튜토리얼. 동영상 자막이라는 것은 이 전체 페이지 부분을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동영상 아니에요? 네? 잘못 쓰셨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사실 학습 목표 부분은 사실 그 학습 목표 제시 페이지 그것만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야기하실 분들 행동주의와 관련됐다라고 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자극자료 제시하기 부분은 스토리텔링, 일서스토리에서 피그말리온 효과에 대한 내용들, 인지주의와 관련되어 있다. 그 다음에 학습 안내 제공하기, 영상의 자막으로 제목이 명시된 것들, 다음 버튼 누르기, 화면 위쪽에 간결하게 제목 명시, 인지주의. 그 다음에 수행 유도하기, 이것들은 스토리텔링이고, 그 다음에 크로마키고, 그 다음에 튜토리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더라. 그 다음에 인지주의 부분, 간결하고 명확한 텍스트, 구성주의, 학습자를 향해 조직의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나 이것을 답을 작성하고 의견 공유를 하도록 하는 활동들을 구성주의적 활동으로 보셨네요. 그죠? 그 다음에 수행의 정확성에 대한 피드백 제공하는 부분은 질문에 대한 답안을 작성하여 다른 학습자들과 공유하는 거. 그 다음에 수행 평가하기 따로 없다고 하셨고, 그 다음에 파지와 전이를 촉진하는 부분은 학습 내용 정리, 이 부분인데 인지주의, 이것도 상기시키는 효과로 해서 인지주의 형태의 활동으로 구분을 해주셨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1, 2페이지를 드라마라고 해주셨고, 그 다음에 동영상을 이용한 특정 상황을 설정했다. 그 다음에 셀프 리더십의 예를 설명했다. 인지주의라고 해주셨고, 3페이지 부분은 학습자들에게 학습 목표 제시했다. 학습 목표 제시해서 행동주의라고 하셨고, 그 다음에 사전 지식 재생 촉진하기 부분은 크로마키와 튜토리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나를 돌아보고 어느 패자 유형이 아니었는지 돌아보게 했다. 그래서 거의 각본에 시지프의 신화의 예를 이용했다. 앞서서 연구한 패자 각본의 어떤 승자본을 인출해서 자신의 대입해보겠다. 구성주의 부분이다. 이것을 한번 생각해보게 했다. 이런 차원에서 구성주의의 맥락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극자료 제시를 하는 부분에서는 크로마키, 스토리텔링, 튜토리얼,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을 이용한 상황을 설정을 했는데 셀프 리더십 예를 설명해서 긍정적 정서 효과를 줬다. 이 부분은 인지주의 부분으로 이야기하셨고, 그 다음에 학습 안내 제공하는 부분은 네, 튜토리얼로 되어 있다라고 했는데 네, 전 과정의 주제와 관련된 소제목을 위쪽에 배치를 했고 인덱스를 왼쪽에 배치를 해서 네, 지금 내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했다. 그래서 인지주의와 관련된 거 수행 유도하기는 네, 불평보다 셀프 리더 발휘가 효과가 있다라는 부분 인지주의라고 하셨고 앞의 내용은 패자 각본과 시청자 각본을 인출해서 자신이 대입해보게 한다. 이거 구성주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퀴즈를 통해서 어떻게 각본을 짤지 생각해서 이를 자유롭게 작성해 보도록 한다. 이 부분을 구성주의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지금 저거죠? 퀴즈가 아니라 의견력 부분을 말씀하신 거죠? 네. 그 다음에 파지 전이 족지 부분은 소제목 주인의식을 가지고 셀프 리더십을 발휘하라는 컨텐츠를 다시 한번 정리하고 파지 전의를 촉진시킨다. 인지주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주의 획득하기 부분의 스토리텔링은 네, 입사 초기 때부터 과정 시간 흐름으로 보여준다. 밝고 에너지 넘치는 음악이 활기차다. 그 다음에 드라마 부분은 조직원을 소개하며 업무에서 벌어지는 그런 스토리로 호기심을 자극했다. 그 다음에 크로마키 스토리텔링 형태로 된 것은 항상 각본 예시.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항상 각본 예시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 동상을 항상 일하는 그런 주제로 인터넷도 이런 내용이 있어가지고 그 각본.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어떤 건지 좀 네, 이해가 잘 안 돼서 말씀을 드렸고요. 네, 이거는 뭐 요소로서는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지주의 부분은 신입사원의 어떤 이미지들, 그 다음에 텍스트들, 그 다음에 행동주의, 구성주의. 이 부분이 지금 행동주의와 구성주의와 관련됐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럼 이 부분, 마지막 부분이? 네. 6페이지에 있는 건가요, 이게? 제가 기억이 좀 잘 안 나네. 6페이지에 있는 거?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업 목표 제시하는 부분은 인지주의와 관련돼서 학습 목표에 제시된 것들, 그 다음에 사전 지식 책 촉진하기 부분은 피그말리온 효과 예시, 그 다음에 크로마키나 이런 거 어린 시절 예시, 그 다음에 인지주의, 행동주의 이것들, 네, 행동주의 부분은 조금 약한 것 같아요. 네, 지금 여기에서 튜토리얼 부분하고 크로마키 활용 영상 부분을 제시를 한 부분은 행동주의 요소는 좀 적은 것 같습니다. 자극자료 제시하는 부분은 크로마키에서는 주인의식에 대한 질문을 투척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인지주의와 구성주의, 그러니까 요거는 어쨌든 그 질문을 끝에 제시를 해서 그죠?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던 차원이신 거죠. 그 다음에 학습 안내 제공하기 부분은 주인의식 및 학습 내용 제시를 했다. 그 다음에 수행 유도하기 부분은 튜토리얼 부분은 조직에서의 자신에 대한 믿음과 기대에 대해서 문의를 했다. 질문을 했다는 뜻인가요? 조직에 대해 갖는 믿음과 기대를 또 질문을 했다. 그래서 구성주의와 관련된 거다. 그 다음에 수행의 정확성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을 했다라고 해서 크로마키는 인생의 각본에 대한 질문들, 인지주의, 구성주의. 그 다음에 수행 평가하기 부분은 패자 각본이나 승자 각본에 대한 어떤 질문들 통해서 의견 입력을 하도록 했다. 그래서 구성주의와 인지주의와 관련된 것들. 그다음에 하지 전이 촉진을 하는 것은 튜토리얼로 피그말리온 효과 정의한 것들, 그 다음에 크로마키로 주인 인식 설명, 세스코 성능 예시, 세스코 직원의 자세, 그 다음에 크로마키로 동영상을 이렇게 한 것은 인생 각본을 설명한 거, 튜토리얼 이런 거 페이지 갖고 정리한 것들, 이런 것들이 각각 인지주의와 관련된 것들, 이것도 아까 앞서서의 내용과 비슷한 것 같아요. 어떤 구성주의와 관련된 것들, 뭐 이게 네, 뭐 질문을 던져서 그렇게 했다라고 생각이 되고 인지주의와 관련된 것들, 구성주의와 관련된 것들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이 부분을 조금 규명하려면 좀 그게 있어야 자기 관련성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현업 관련성이 있어야 돼요. 네, 전이라는 게 사실 그러면 그게 사람마다 좀 다르지. 같은 내용을 봐도요. 이게 나와 관련이 있다 생각하면 전이가 학습 전이가 되는데 그게 아니다. 나와 관계 없다. 나의 상황과 좀 다르다 생각하면 전이가 되지 않는 게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선생님이 생각하시기에는 뭐 이런 세스코 성공 예시나 이런 부분들이 내 그 예시에 대해서 어떤 주는 어떤 인사이트 통찰 부분이 나와 관련이 있고 내가 나중에 써먹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셨으면 전이가 된 게 맞는 거죠. 네, 그렇게 인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네, 이런 부분에 약간 주관적인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주의 획득하기에서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강의 시작 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 그래서 인지주의와 관련된 거다. 학습 목표와 학습 내용을 정확하게 설명했다. 행동주의와 관련된 거다. 그 다음에 사전 재생 촉진하기 부분은 주인의식이라는 내용을 강사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텍스트와 예시를 통해서 안내를 했다. 인지주의와 구성주의. 이것도 아마 질문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자극자료 제시하기 부분은 전체 크로마키와 스토리텔링을 주로 사용했다. 강의자의 어떤 좌우 정면 텍스트, 사진 등을 지속적으로 활용했다. 그 다음에 시지프스 이야기를 예를 들어 설명했고 스토리텔링이고 카터 이야기를 한 것도 스토리텔링, 김연아, 아사다모를 비교해서 하는 것도 이거 스토리텔링이다. 인지주의와 관련된 거다. 그 다음에 학습 안내 제공하기 부분에 왼쪽 상단에 학습 목표 주제를 고정적으로, 그러니까 학습 목표라기는 학습 주제, 그쵸? 학습 주제, 그죠? 이런 것들 노출을 했다. 이건 인지주의와 관련된 것들. 수행 유도하는 것들, 본인을 돌아볼 수 있게 질문을 던지고 생각해 보려고 했다. 이 부분 튜토리얼로 구현이 됐고, 이것은 인지주의와 구성주의와 관련된 거다. 수행평가하기 부분은 질문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생각하고 작성할 수 있도록 했다. 구성주의와 관련된 거고, 파지와 전이 촉진 같은 경우에는 핵심 내용을 요약해서 정리를 했다. 그래서 튜토리얼과 관련된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주의 획득하기 부분에서는 드라마 인트로 영상이고 그 다음에 스토리텔링 애니메이션을 주로 이용해서 집중했고 첫 장면은 동영상이 있는 튜토리얼로 제시를 했다. 그래서 인지주의 부분, 그 다음에 학습자에게 수업목을 제시했다. 요거는 인지주의, 행동주의 포함을 좀 시키고 같이 포함시키면 좋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사전지식 재생 촉진하기 부분은 스토리텔링, 크로마키, 이 부분 이고 인지주의와 관련됐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형태만 일단 돼 있고 사실 어떤 구체적인 부분이 사실 좀 제시는 되어 있지 않나요? 좀 추가 정리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자극자료 제시하기 부분은 크로마키 튜토리얼, 사진, 그림 등이 있는 교환으로 정보를 전달했다. 인지주의. 그 다음에 학습 안내 제공 부분은 첫 장면에서 동영상이 있는 그런 튜토리얼과 페이지마다 안내들이 있더라. 인지주의 부분. 수행 유도 부분은 튜토리얼의 어떤 질문들 작성한다. 행동주의 부분. 작성하는 것까지 하면 포함이 되어 있으면 이거는 구성주의 부분이 좀 포함이 되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고, 수행 평가하기 부분은 튜토리얼과 의견 공유를 하더라. 그러니까 뭐 수행 유도하기 부분은 선생님 생각하실 때 그냥 행동주의와 관련된 거다라는 생각하셨던 거고, 수행 평가, 그러니까 의견 입력하는 활동 자체를 이제 구성주의로 구분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죠? 이 수행 유도 부분, 요거는 행동주의, 이게 변화를 가져온다는 측면에서 그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파지와 전의를 촉진하기 부분은 튜토리얼, 그 다음에 질문 작성 전 정리, 이렇게 해서 인지주의와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구분을 해주셨습니다. 자, 주의 획득하기 부분은 영상 자막이나 스토리텔링으로 학습 주제와 내용에 대한 궁금증을 유발시키더라. 그래서 인지주의라고 해주셨고, 그 다음에 수업 목표 제시하는 부분에서는 튜토리얼로 자막으로 학습 목표와 내용을 고지를 했다. 행동주의와 관련된 것도 추가 좀 되면 좋겠죠. 행동주의와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사전 지식 재생 촉진하기 부분은 스토리텔링이나 셀프 리더십 발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짧은 이야기를 만들어 설명했다. 그 다음에 자막과 그림, 이야기를 덧붙여서 피그말린 효과를 설명했다. 인지주의. 그 다음에 자극자료 제시하기 부분은 크로마키, 강사 및 진행자가 혼자 등장하고, 그 다음에 셀프 리더십 발휘에 대해서 각 주제별 강사가 다양한 예를 들어 설명했고, 관련 내용을 자막과 이미지로 보여주고 학습자가 학습 내용을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 전달했다. 그래서 인지주의와 행동주의와 라고 이야기해 주신 행동주의는 조금 약한 것 같습니다. 본학습 내용에서. 그
다음에 학습 내용 제공하기 부분은 튜토리얼과 나레이션 자막으로 학습 목표와 내용을 구조를 했다. 인지주의와 관련 이야기 해주셨고, 수행 유도하기 부분은 네,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생각을 정리하도록 안내했다. 구성주의와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수행 정확성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들 튜토리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건 인지주의 구성주의와 관련했다. 그 다음에 파지와 전이를 촉진하기. 예, 그래서 튜토리얼 전반적 학습을 자막 한 장으로 요약 정리, 인지주의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정리 잘 해주셨네요. 그러면 제가 이번에는 컨텐츠를 좀 보면서요,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해서 그냥 사용자잖아요. 우리 교육하는 사람들이 사용자잖아요. 사용자들이 상호작용하는 그런 인터페이스라 뭐 이렇게 상호작용하는 뭐 방법이다, 도구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인터페이스를 뭐라고 번역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인터페이스라고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그래서 UI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UI라고 생각해서, 그게 UI가 뭐냐면은 이 과정명이 어디 위치하고 있느냐, 그러면 이제 이런 제어바들은 어떤 기능을 하느냐, 어떤 기능을 하고 뭐 어떤 버튼 형태를 띠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다 구성하는 것들이 UI라고 보통 이야기하거든요. UI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여기는 보니까 과정명이 이제 왼쪽 하단에 이렇게 위치했네요. 보통 상단에도 위치 많이 하거든요. 상단이나 우측 상단에도 많이 위치를 해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UI라는 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 하나하나씩 이제 보시면 사부적, 뭐 이렇게 학습 도움이라는 것도 있네요. 그죠? 요거는 못 보셨네요. 학습 안내와 관련된 거. 그죠? 이런 것도 있네요. 그래서 전체 차시가 우리가 어떤 학습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차시명이라는 게 있고, 모듈명이라는 게 있어요. 모듈명.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과정은 모듈명 없이 그냥 차시명만 있는 것들이 있고요. 그렇게 구성된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듈명으로 이렇게 모듈명과 같이 제시되는 것도 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학습이라는 것을 할 때 이 체계가 위계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위계적. 모듈이 있고 그 아래 차시가 이렇게 보통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왜 필요하냐라고 하면 이 두 가지 2차시를 공통적으로 묶는 내용이 요거다라고 보통 이해를 하시면 되죠. 아시겠죠? 이것은 요 두 개 내용은 셀프 리더십과 팔로우십에 대한 내용이다. 그 다음에 이 네 개 내용은 직장인 매너와 CS 마인드에 대한 내용이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듈이라는 개념을 써요. 이해되셨죠? 그런데 모듈이라는 걸 안 쓰는 것도 있다고 했죠? 이렇게 이렇게 그룹화시킬 필요가 없는 것들. 그냥 이것들은 그냥 차시라는 개념으로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어떤 전체적인 학습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보통 러닝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학습에 대한 맵이 된다. 네. 지도가 된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러닝맵이다 라는 개념을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야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재생과 관련된 것들, 일시정지, 한 번 누르면 일시정지, 재생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여기는 다시 재생. 이게 뭐냐면 토글이라고 하는데요, 한 번 누르면 버튼을 한 번 누르면 플레이가 되고, 한 번 누르면 포즈가 되죠, 정지가 되죠. 그래서 요것들을 토글이라고 해요. 토글. 버튼 하나에 두 가지 기능이 있는 거예요. 우리 스위치처럼, 스위치 껐다 키는 것처럼 버튼 하나에 두 가지 기능을 이렇게 넣는 게 토글 버튼이라고 해요. 또 어떤 컨텐츠 보면 요거 토글 형태가 아니라 요 버튼 하나가 플레이 하나 기능만 해요. 그 다음에 하나는 또 일시정지 기능만 있고, 하나는 멈춤 기능만 있고, 그건 토글 기능이 적용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일단 구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토글 기능을 적용을 하면 어쨌든 버튼 개수가 주니까 이렇게 디자인하는데 조금 원활하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좀 일단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우리가 이제 교수 설계자니까. 그 다음에 또 여기 보니까 배속 기능이라는 게 있네. 배속 기능. 여기까지 2배속까지 기능이 제공이 되네. 그죠? 그래서 특히 요즘에 G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2배속 정도로 본대요. 유튜브를 많이 보잖아요. 유튜브를 많이 보니까 시간도 많이 없는 거야. 그죠?
이거 학습해서 1시간 분량이면은 뭐 유튜브가 1시간짜리 사실 없지만 그걸 많이 보려고 한 2배속으로 해서 듣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어떤 트렌드와 관련해서도 이런 것들 기능들이 반영이 되어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거를 하고 나서 입력을 했죠. 입력을 뭐라 하고 저장만 한다. 저장만 한다든지 아니면 자기만 가질 수 있도록 뭔가 다운로드를 받는다라고 하면 그냥 자기 성찰인 거예요. 자기만 보고 자기가 그냥 기록해서 자기 성찰하는 활동인 거야. 그 다음에 의견 공유하기라고 해서 의견 공유를 하면은 어차피 게시판이 등록이 되고 다른 사람들을 확인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이게 상호작용하는 활동인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한 가지 또 활동을 더 구현할 수 있는데 뭐 전문가한테 피드백 받을 수 있는 활동을 뭐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게시판 활용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저장을 하면 실제 전문가가 이 의견에 대해서 피드백을 준다 이거죠. 그러면은 전문가의 상호작용 활동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상호작용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아까 게시판에다가 우리 활동했던 활동지 업로드 했잖아요. 그것까지만 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 이제 그거 제가 하라고 했으니까 할 수도 있는 거고 그걸 갖다가 제가 피드백을 했죠. 피드백까지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자 전문가가 이러닝 수업에 투입이 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현실적으로. 네? 비용이 그죠? 네, 비용 투입이 추가적으로 돼야 된다는 걸 의미를 해요. 이러닝의 장점이 그거긴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잖아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데 이것들을 일일이 전문가가 케어하려면 추가적인 비용이 많이 들겠죠. 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그것을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인 과정에서는 보통은 어떻게 구현을 하면요. 의견 공유하기까지 하고 서로 간에 우리가 구성주의 상에서는 의견 공유해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했나 보는 것도 학습이 된다고 했죠. 제가 피드백을 했지만 피드백 없이 여러분들이 궁금했단 말이야. 그걸 학습 활동한 걸요. 다른 사람 거 다운로드 보고 어떻게 했는지 보면 이 사람은 이렇게 했구나. 그렇게 한번 보는 것 자체가 학습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약간 모범 답안을 또 하나 만들어 놓기도 해요. 모범 답안.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 학습 내용 중에 관련된 질문이 여기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의견을 제가 생각하기에는 요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해서 이름을 붙이자면 전문가 의견 보기 이런 버튼을 만들어서 구현을 하게 됩니다. 그것도 약간 피드백 성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일이 원래는 가장 학습하기 좋은 건 학습 효과가 좋은 거는 전문가가 직접 올린 그런 어떤 의견들을 보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제시를 하는 것들이 좋겠지만 이러닝이라는 특성들 사람이 예를 들어 한 100명, 1000명 하는데 한 명에서 이제 전문가가 피드백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 때문이라도 활동들을 그렇게 구현할 수 있다. 네, 이렇게 전문가 추가하기라는 그런 활동들로 구현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어떤 회사에서는 전략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듣는 과정들, 똑같은 과정이라도 많은 사람들이 듣는 과정들, 그 다음에 전문가가 참여해서 소수 인원만 대상으로 하는 과정도 구분해서 운영하게 돼요. 네. 많은 사람들을 듣는 과정들은 여기 상호작용 활동에서 전문가 참여하는 그런 것도 없겠죠. 근데 이제 소수가 참여하는 과정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가격을 비싸게 해서 전문가를 참여를 해서 거기는 피드백도 주는 이런 식으로 활동을 구성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요 UR과 관련해서는 설명을 이렇게 좀 드렸어요. 자, 여기까지 혹시 이해가 안 되신 부분이 있으신가요? 뭔가 좀 개념이 헷갈립니다 하시는 부분들,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쨌든 다른 선생님들 하신 거 보고 조금 헷갈렸던 부분이 좀 정리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 것 같아요. 네. 목표가 제가 좀 그런 거였습니다. 자, 그럼 요거 한번 정리를 하고 좀 다른 내용을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원하는 거는 요런 겁니다. 요런 겁니다. 우리가 배웠던 거
네, 내용들 교수 사태라는 게 있었고 켈러의 악스 이론이라는 게 있었고 매체와 관련된 내용들이 있었고 또 교육 심리와 관련된 내용들이 있었죠. 네, 그것을 종합해서 우리가 설계 전략이라는 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좀 정의가 되면 좋겠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번 과정에서 어떤 코너명이 이제 도입 이야기라는 코너를 만들었는데 이 코너에서는 주의 집중이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주의 획득이나 자극 자료를 제시를 해서 인지주의에 근거를 해서 지식 채널 이 형태로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교수 설계 전략 문장인 거예요. 맥락은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러니까 이때까지 배웠던 거를 종합을 해서 문장을 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이거 갖다가 체계적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이런 차원인 거예요. 근데 현업에서 나중에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교수 설계 전략이라는 것을 이게 구체적으로 문장을 기술하진 않아요. 기술하진 않는데 우리가 지금 트레이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연습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 과정이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연습을 하시면 나중에는 이제 그냥 직관적으로 문장을 기술할 수 있게 되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배우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번 쭉 해주시면 네, 나중에 교수 설계 전략을 도출하기가 좀 쉬울 거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다음 것 한번 볼게요. 제가 한 3개 정도 준비를 했는데 이런 거예요. 이번 과정의 활용하기 코너에서는 관련성 부여를 목적으로 하고 수행 유도와 수행 정확성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서 구성주의에 근거해서 의견 입력 형태로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머리에 좀 상상이 되시나요? 어떻게 구현이 될지? 네, 배운 내용 아까 보셨듯이 우리 구성주의와 관련된 페이지 의견 입력하는 거 있잖아요. 예,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명칭도 이제 활용하기라는 명칭을 쓴 거예요. 활용하기. 심플하게. 그 다음에 마지막 거 한번 볼까요? 따라하기 코너에서는 수행 유도와 수행의 정확성에 대한 피드백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타지와 전의를 촉진하기 위해서 인지주의와 구성주의에 근거해서 캠타시아와 과제 제출 형식으로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근데 어떤 걸 생각을 했냐면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교수님이 캠타시아라는 거 설명드렸죠. 화면을 이렇게 캡처를 해서 하는 건데 가령 어떤 기능에 대한 예를 들면 우리가 포토샵, 파워포인트의 기능에 대한 걸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교수가 캠타시아 형태로 설명을 하고 거기에 끝나지 않고 이 한 개 있으면 과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저장한 과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제출을 해라. 제출을 하고 그것을 보고 교수가 보고 강사나 교수가 보고 피드백을 해주는 활동.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문장형으로 해서 종합적으로 기술할 수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런 문장들을 보고 머릿속으로 어떤 형태로 구현이 될 건가 한번 예측해 보시는 것도 사실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런 기준에 의해서 교수설계 전략안을 도출한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식 디자이너